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요양보호사 어린이 요양의 선생님들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12장은 내용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1절과 2절, 2부에서는 3, 4, 5절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25년도 기준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경도 인지장애를 포함해서 25년도 치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5년도에 치매 기본법을 시행을 통해서 함께 사는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로 치매 환자가 혼자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지역을 슬로건으로 내건 마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치매는 모두의 일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치매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도 이번 12장 치매 요양보호 잘 공부하셔서 나와 내 주변에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절 치매 대상자와 가족입니다. 치매는 치매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가 정신행동 증상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단계와 요실금, 변실금이 나타나는 단계,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단계에 따른 가족 부양 특성과 부담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치매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치매 증상이 맞다고 진단이 되면 가족들은 대상자의 치매 증상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가 알던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부적응을 경험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니까 가족들끼리는 케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조금씩 악화되면서 실금을 하게 됩니다. 요실금, 변실금과 같은 실수를 하니까 가족들은 이제는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양의 위기를 느끼게 되고 병원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고민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시설에 입원을 하게 되면 부양비용이 매달 발생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부양비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치매 증상이 말기로 갈수록 대상자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씹는 것과 삼키는 것, 즉 저작과 연화곤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인공섭식을 고려하게 되겠죠. 인공섭식은 코를 통해 위까지 연결하는 관을 넣는 비위관이나 복부에 구멍을 내서 위에 직접 관을 삽입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위루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매 말기로 사별을 하게 되고 이때는 가족들이 상실감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 중 정서적 부담입니다. 첫째로 분노입니다. 가족이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내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오랜 시간을 케어해 오고 있지만 증상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동안에 고생한 시간들이 허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자의 증상에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죄책감입니다. 대상자의 이상 행동들로 인해 대상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잘해주지 못할 때 과거의 대상자에게 잘못한 일을 되새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넷째로 우울감을 느낍니다.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 저하에서 심해지면 불안, 신경쇠약, 불면,
식욕저하,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의 접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불안감입니다. 대상자의 상태는 악화되어 가고 돌봄의 시간은 더 늘어나고 시설의 입소도 고려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 등등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담입니다. 대상자도 돌봐야 되고 가사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도 양육해야 하고 육체적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또한 우울증이 나타나는 등 정서적인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피로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치매 대상자를 방치하여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은 심장질환, 요통,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 질환 등과 같은 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래 가지고 있는 신체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진통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약물 의존이 높아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 흡연, 과식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는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혼자서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중얼거림이나 배회, 낙상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감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게 되면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질의 변화입니다. 배우자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이상행동을 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소리를 친다든지 과거에 또는 치매로 케어를 하면서 쌓여있던 감정이 올라와서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학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동반자라는 생각이 약해지거나 긴장관계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어떤 요양의 선생님 한 분이 배우자분이 치매로 집에서 케어를 하고 계신데 가끔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욕하고 때리고 하지 말고 존엄하게 케어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한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이 저하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족 간의 부양 태도나 부양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을 살펴보면 치매로 인한 노인의 기능 저하로 1번 부양자가 치매 대상자의 부양 책임을 담당하게 되고 2번 부양자의 역할 가중도 점점 심화되고 심신이 지치면서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3번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외부의 무지원과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4번 함께 사는 가족과 따로 사는 가족이 부양자의 부양 방법과 태도에 대해 비난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번 다른 가족 관계 영역으로 갈등이 확대되고 6번 부양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도 합니다. 7번 부양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치매 대상자와의 관계도 악화가 되는 역기능적 상호작용, 즉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적 가족관계가 돌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체 가족관계에도 부정적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돌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과 따로 사는 가족 내에서 적절한 역할 재조정이 안 되면 치매 대상자를 모시는 부양자는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에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하루 종일 대상자를 돌보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할 시간이 없고 외출이나 여가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 상실로 자아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가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각종 비용, 해결되지 않은 법률적 문제도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대상자를 위해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 공감입니다. 대상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비언어적인 행동 표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숨겨진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내 생각과 대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공감으로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공감으로 신뢰를 얻으면 다른 솔직한 감정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감에는 반영이라는 좋은 기법이 있는데요. 치매 가족이 표현한 내용을 나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그래서 서운하시군요. 등과 같이 상대가 말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당황스럽다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중 관심 전달하기입니다. 관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시선의 위치, 고개를 끄덕이는 표현들로 경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즉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치매 가족을 바라보고 적절한 눈맞춤을 하는 것이 좋고 대화할 때는 약간의 미소를 띤 표정으로 목소리는 너무 작거나 크지 않게 적당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좀 더 다가가는 듯한 자세, 상대 쪽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면 관심이 있다는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앉았을 때 거리는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 대화를 하고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심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와 함께 내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언 및 정보 제공입니다. 의사소통 중에 주고받는 적절한 조언과 정보 제공은 치매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충고나 조언을 할 때 가족이 무시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대상자를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 주는 것도 신뢰관계를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보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나 메시지 전달입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비판적인 의사소통 전달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비판이 아닌 나의 느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처럼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면 조금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네가 어떤 행동의 과정을 해서 행동의 결과가 되었고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 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시 하나만 살펴보면 보호자님이 어머님께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어머님이 더 혼란스러워 하셨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어요 라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나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기법 중에 힘 도둑이가 있습니다. 힘 도둑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힘 도둑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힘 독국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을 돋우는 방법으로 격려하기와 희망 부여가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려하기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로 격려를 하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칭찬으로 우울감과 좌절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 부여하기입니다. 가족은 치매 대상자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감정이나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고 항상 힘이 되어줄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다른 가족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동질감을 느껴서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2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치매 질병 관리 중 중요한 것이 약물 복용인데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악화를 지연할 뿐이라는 것에 실망해서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의 효과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물은 부작용도 유발하는데 반응이 느려지는 진정, 어지럼증, 손떨림, 초조,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하고 잘 메모하셔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가셔야 합니다. 투여 약물의 종류로는 인지기능 개선제와 정신행동 증상 개선제로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있습니다. 투여 약물 종류입니다.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 약물인데 아리셉트는 경등도에 주로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엑셀론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고 경등, 중등도에 사용하며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도 있습니다. 레미닐은 경등도, 중등도에 사용을 하는 약물이고 에빅사는 중증 알츠하이머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야단을 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가능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치매는 정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요양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대상자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주의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식사 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의치를 사용하는 경우 느슨하면 식도로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음식을 가려야 할 때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고 작은 그릇보다는 큰 사발을 사용해서 덜 흘리게 해야 합니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식탁 위에는 소금, 간장과 같은 양념통을 두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질식 위험이 있는 사탕이나 땅콩 같은 음식은 삼가하고 잘 저민 고기나 반숙 계란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묽은 음식이 살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조금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고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측 상단의 박스에 있는 내용,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지 않은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건 아닌지,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음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 돕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사 전에는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을 해야 하고 식탁보나 식탁 매트를 깔아줍니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하는 게 낫고 음식은 작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를 해야 합니다. 식사 중 돕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물을 얼마나 채울지 판단을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물을 따라주고 물을 마실 때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숟가락은 손잡이가 크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서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놓고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다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다가 음식을 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고 체중이 감소한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하고 체중 감소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필요시에는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 등 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배설돕기입니다. 배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뇌 기능 장애로 배설을 할 수 없거나 요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배설 방법 자체를 잊는 경우, 행동이 느려지고 옷을 벗고 입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배변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처리를 할지 모르는 경우에 배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배설을 하려는 행위와 여기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배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왼쪽 하단 노란색 박스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잘 알아두면 좋겠죠. 첫째로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고, 둘째로 옷을 올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셋째로 구석진 곳을 찾게 됩니다. 넷째로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성인다든지 안절부절 못할 때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배설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참고사항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변을 만지는 이유입니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만지는 경우가 있고, 배설물이 뭔지 모르는 경우에 변을 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행동은 변을 가지고 놀거나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적절한 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설돕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시간과 양 등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합니다.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글을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붙여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은 고무줄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하기 쉽고 빨리 마르는 옷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치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실금을 했을 때 실금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낮 동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 이동변기를 사용하고 쿠션이나 등받이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을 해주시고 실수로 실금을 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배설 돕는 방법 공통사항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손동작으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주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설을 하고 나서 뒤처리 후에는 자존감을 보호하고 수치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금을 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가능한 빨리 갈아입히고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고 말려서 피부를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실금을 하게 되면 소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키고 침구류를 잘 말려서 냄새를 관리해야 합니다. 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실금 횟수, 수분과 음식물 섭취 내용, 배변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 등 배설 상황을 기록해서 배설 리듬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뇨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하거나 치골 상부, 방광의 옆쪽을 말하겠죠. 치골 상부를 눌러서 방광을 확실하게 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하게 합니다. 변실금이나 설사의 경우는 의료인과 상의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비의 경우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 6잔에서 8잔, 1500cc에서 2000cc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변기에 앉혀서 배변을 유도하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변비약을 먹이거나 관장을 해야 합니다. 관장은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욕 기본 원칙입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대해야 하고 목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욕 과정을 단순화하고 일정한 시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목욕을 하게 해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목욕물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하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절대로 욕실에 혼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목욕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준비하고 목욕을 시작해야 합니다. 목욕을 돕는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전 목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제 단추를 푸세요. 일어서 볼까요? 처럼 한 가지씩 할 일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릇에 물을 조금 떠서 물을 만져보고 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함으로써 물과 조금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욕조 내에는 물이 없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받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또는 미끄러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어서서 하는 샤워보다 욕조가 훨씬 안전합니다. 욕조가 없는 경우는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목욕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잘 씻겼는지 확인하고 물기를 잘 닦고 말리고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구강위생 기본 원칙입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치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의치는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 의사에게 교정 의뢰를 하고 치주에 염증은 없는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음식물이 입 안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구강위생 돕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도구를 세면대 위에 순서대로 놓아주고 거울을 보면서 칫솔질을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입을 헹구는데 물을 뱉지 않는 경우에는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면 물이 자연스럽게 뱉어지게 됩니다. 양치질을 거부할 때는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서 치아와 입안을 닦아서 치석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치질도 대상자가 협조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 구강 관리를 해주면 되고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셔서 입안을 헹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첫째로 칫솔 또는 면봉으로 이와 이 사이 잇몸을 닦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리가 긴 주전자로 입 아래쪽으로 50에서 60cc의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세 번째로 입안에 물을 받아낼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켜서 입안의 물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뱉어내야 합니다. 옷 입히기 기본 원칙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해야 하고 몸에 꼭 끼는 옷보다 조금 품이 있고 편안한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입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식이 많으면 뜯거나 뜯어서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식이 없고 색깔이 요란하지 않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혼자 입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서서 입기보다는 앉아서 입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옷 입기 돕는 방법입니다.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두어서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입혀줄 때에는 옷을 갈아입히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옷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옷 입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잠시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하고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단추보다는
부착용 접착천으로 된 옷을 이용하고 앞뒤 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어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라벨을 보여주면 되겠죠. 치매 대상자는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치매 대상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치매 대상자보다 안정적이고 운동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게 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근육이 굳어서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굳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운동 기능을 평가하고 치매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팔, 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량을 점차 늘려나가야 됩니다. 또한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동을 돕는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산책이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신발은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부드럽고 흡수성 좋은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주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초조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선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치매 대상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압력과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시계나 달력, 가족 연락처를 적어 놓은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는 말과 단어를 잃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은은한 불을 켜둠으로써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과 사고 예방법 먼저 방과 주변입니다. 위생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가구나 살림살이 등을 치울 것은 치우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치매 대상자의 방을 위치해 두고 야간에는 시력 약화로 색깔 구별이 어려워서 야간등을 은은하게 켜두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전기 코드나 양탄자 등은 자칫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리문이나 유리창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이나 스티커를 붙여서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를 켜놓았을 경우에 대상자가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란다 같은 곳의 난간은 대상자 체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창문이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점검하고 낮에는 밝게, 밤에는 밝지 않게 은은한 취침등을 켜두는 것이 좋겠죠. 수면 중 낙상 우려 대상자는 침대보다 바닥에 매트리스나 요를 깔고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매 대상자 중에 침대 위에서 일어서서 침대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낙상 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죠. 화장실은 대상자 방에서 가기 쉽도록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 중에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두워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가버리면 밖에서 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열 수 있는 손잡이로 설치해야 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물기를 없애야 합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는 고체 비누를 입에 넣는 경우가 많아서 펌프식 손세정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변기에 수건이나 휴지마리 등을 버려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욕실은 문턱을 없애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패드를 바닥에 설치해서 낙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물 온도도 40도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온수 수도꼭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서 화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세제는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고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없애거나 덮개로 씌워서
대상자가 놀라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엌에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두고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밸브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 모양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참고사항에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결론은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둘 다 위험합니다.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 전기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용기를 넣고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재밌다고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위험하겠죠. 현관에는 문이 열리면 울릴 수 있는 방울이라든지 자동 음성 벨 등을 달아두고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잘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수납하고 현관 앞에 계단이 있으면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낙상을 유발하는 현관과 계단의 단차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동차 문 측면에 있는 잠금 장치를 걸어둡니다. 자동차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자동차 문 그림을 보시면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가 모든 차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매 요양보호 1부 마치고 3, 4, 5절은 2부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